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이라 많이 바쁘시고 피곤하실 텐데 제가 딱 1시간에 압축해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오칸이 아직 지금 정식적으로 그룹이 오픈 안 했기 때문에 저희 회사 걸 그냥 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대표이사인데 제 계좌를 열어서 본 겁니다.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아니 왜 이렇게 UX가 이렇게 구리냐라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는 아니 우리는 그냥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HTML5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옛날 사람이라 지금 클래식 버전으로 지금 이미 몸이 익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클래식 버전으로 지금 하는데, 워낙 이제 저희 회사가 옵션이 많고 14년 동안 하다 보니까 옵션을 다 소화시키기에는 이 클래식 버전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그룹웨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룹이 쓰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우리 조직과 우리 개인들의 다 이 집단이 같이 쓰면서 성과를 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룹웨어가 안 통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13년 해보니까 안 되는 데가 변호사 사무실이 모여있는 법무법인 있죠. 그런 데가 절대 안 통해요. 왜냐면 그 변호사는 개별 실적으로 해서 철저하게 보안입니다. 그래서 절대 정보를 내놓지를 않아요. 절대 자기 개인의 퍼스널 웨어처럼 쓰지 않고서야 이걸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구글을 일부러 쓰고 일부러 막 여기 있다는 정보를 안 해요. 오히려 정보를 획득해서 가져가려고 하지 내놓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그룹웨어 본질은 우리 일반 직장인들, 기업에서는 정보를 내놓음으로써 같이 공유하는 형태로 해서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침에 와서 적어도 메일하고 전자결제하고 업무랑 일정이랑 회사에서 주요 공지사항, 이 4가지는 앞에서 표기되는데 이것도 여기서 볼 일이 사라졌어요. 뭐냐면 결국은 스마트폰에서 이제 다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깜깜하게 꺼져 있고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지사항 하나만 올린다고 합시다. 여기 혹시 외근 많으시나요? 외근 거의 없습니까? 예. 혹시 외근자가 있든 어쨌든 메신저가 꺼져 있든, 예를 들어서 꺼내서 이렇게 공지가 뭐 나갔다고 해서 누군가 공지를 이제 작성을 해서 본문에다가 나갔다 있었을 때 누군가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을 텐데 이렇게 팝업 형태로 나와야죠. 그래서 파랗게 올라와요. 예. 그래서 이 어플을 실행을 하지 않아도 돼요. 카톡처럼. 예. 그래서 하는데 이것도 이제 노동조합이 있거나 좀 반기업 정서가 있는 기업에서는 아니 근무 시간 끊는데 왜 올리냐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해놨어요. 그래서 근무 시간을 허용 시간만 이렇게 올리게끔 이렇게 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절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폰이 있어 상관없지만 개인폰에 이슈가 있어서, 아니 개인폰에다가 내가 관련된 알고 있는 사업 파트너나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나 우리 직장 동료를 여기다 저장하는 순간 내 개인의 어떤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다 뜨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막기 위해서 어플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플이 종류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통합 어플만 보셨을 텐데 지금 이렇게 해서 어플이 다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어플만 이렇게 골라서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GOU 인맥관리라는 어플이 있는데, 인맥관리는 거기서 바로 전화를 걸 수가 있고, 조직 사람 이름만 검색해서 바로 버튼만 누르면 전화가 걸려가요. 그러니까 여기다 저 핸드폰에다 저장을 안 시켜줘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좀 오후에 이정훈 씨가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려요. 네. 자, 큰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것도 다 푸시로 와 있던 것들이었어요. 한번 들어오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결제를 많이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인 화면에서 우리 이사님은 이 화면을 자주 보시겠죠? 여기 자주 쌓이시겠죠? 그래서 법인카드 통신여다 해서 결제를 하면 이러한 표가 월 분기표가 이렇게 나오죠. 월마다 변기되는. 여러분들 월마다 결산내서 뭔가 보고하는 형태들 있죠. 그래서 그 표를 이렇게 붙여놨더니 이렇게 클릭하면 다시 확장돼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예요. 이런 거 말고, 아니 정식적인 전자결제 서식이 박혀 있어서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 위에 상단을 봤더니 아직 결제가 안 되어 있어요. 그죠? 노인자이사가 결제가 안 떨어져 있고 대표이사 결제하기가 되어 있어요. 노인자이사가 결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대표이사 결제칸에 이게 생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자, 그 말인즉슨 이 노인자이사가 휴직에 들어가 있고 그걸 건너뛰었어요. 결제문서 즉시 도착이라고 해서 건너뛰어서 넘긴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에
누군가 장기휴직이나 산전우유가나 그다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건너뛰어서 결제를 빨리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결제하면 오타나 나면 무조건 어떻게 하죠? 반려 처리하시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멘토와 코칭으로서 위에서 내용을 고쳐주면 어떨까? 중간 결제자가. 그 대신 그 내용을 고쳐주면 문서 수정 이력에 남겠죠. 그래서 대수습 이제 전자결제 쓰시면 반려하지 마시고 위에서 고쳐주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제 지출결의서가 보입니다. 이 지출결의서는 외감에서 올려놓은 표준서식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걸 쓰세요. 예. 왜냐면 저희들도 외감이 올까봐 미리 그냥 이걸 써버린 거예요. 또 그때 바꾸면 또 정신 없잖아요. 외감 표준서식으로 했고, 증빙서를 붙이자마자 이 첨부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화면에 달라붙어요. 이걸 일부러 인설트 이미지에서 넣으실 필요 없고 그냥 드래그 앤 드랍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요걸로 나와요. 예. 그래서 모바일도 똑같이 증빙이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타사 그룹처럼 클릭하면 별도 뷰로 열어가지고 백 버튼 누르고 결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모든 품위서는 선품위 후지결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바탕이 되는 품위를 한번 품위를 받고 가간 지출은 이렇게 매달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컨대 그러면 이게 602호에 대한 사무실 관리비인데 뭐가 있겠어요? 본품위는 602호에 대한 임대계약 품위가 본품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나갈 때마다 위에 결제권자들은 이거는 계약서 어디 있어? 품위서 어디 있어? 물을 필요 없이 결제문서에 오리지널 원본 품위서를 클릭하면 이렇게 계약을 했었지? 이 계약을 바탕으로 매달 월 임대료가 나가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품위서가 항상 먼저고 그 다음에 후 지출 형태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지출이 있었으면 분명히 전월달 지출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저번 달 지출 결의서. 그래서 전월, 당월 비교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건 매달 들어가는 계약 품위서. 대표님이 이걸 원하세요? 중간 결제자도 이걸 원하십니다. 어떤 기반으로 돈이 나가는지 이렇게 계속 품위를 청결하게 하시면 돼요. 이 링크 구조는 여러분들이 제가 교육을 한 번 더 하시겠지만 받으실 거예요. 네.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맨날 쓰는 패턴이 똑같거든요. 매달 쓰는 품위서가 똑같은데 이걸 처음부터 에디트에다 다시 작성을 매달 하는 것도 귀찮지 않습니까? 자, 예컨대 여러분들이 매달 작성하는 품위서 패턴이 똑같다. 문서 작성, 지출결의서, 돈 나가는 거, 돈 나가는 지출결의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웹 엑셀 화면을 그리고 있다라고 떠요. 그 말인즉슨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도 합산이 자동으로 지금 되고 있죠. 결론은 이것이 에디터가 워드 에디터도 되지만은 엑셀로 한번 내보내 볼까요? 엑셀로도 내보내진다라는 거. 이 말인즉슨 거꾸로 엑셀로 작성된 문서를 빨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엑셀을 열어볼까요? 예.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열리는데 거꾸로 여기서 한번 편집을 해서 저희들은요 그냥 전자결제 말고 여기서 그냥 작성해서 올릴게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도 한번 더 집어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결제를 받고 싶은 거예요. 파일 선택, 바탕화면에 있었죠? 예. 아이오칸, 여기 있네. 예. 블록이 어때요? 똑같이 블록이죠. 네, 이런 패턴. 이거 말고요. 저는 어차피 우리 매달 쓰는 문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달 쓸 필요 없잖아요. 찾기, 돈이 나간다. 자, 지금까지 관리비 낸 게 수도 없이 많았을 텐데 사무실 관리비 낸 게 관리비라고만 쳐볼게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출비서 이번에 또 나가는 거야. 이 패턴이야. 그래서 그 저번 달 걸 찾아서 보내기 버튼 누르면 저번 달 것도 들어가고 여기 있는 내용 복사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내용도 작성이 끝나 있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다 숫자만 바꾸시면 되겠죠. 이런 패턴으로
비슷한 유형의 기한서나 품위서는 얼마든지 작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품위서를 기한서를 클릭을 하시면 자 보세요. 비어 있죠.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 4번은 뭐, OWEH에 원해서 잘 작성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비어있는 기한서는 작성을 잘 못하시더라. 이래서 필요한 양식을 아예 예를 들어서 교육훈련을 받고 싶은데 기한서를 쓰면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이렇게 아젠다가 다 박혀있는 서식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품질서식이라고 해요. 품질의 흐름에 맡긴다 해서 아예 고민할 필요 없이 여기 채워 넣기만 하면 되겠죠. 이러한 품질서식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CRM팀에서 사람이 퇴사했어요. 퇴사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나 우리 사람 퇴사했어. 빨리 사람 뽑아줘. 이건 품질이 아니거든요. 자, 사람이 퇴사를 했으면 정확히 해당 부서에서 채용을 요청하는 품질 서식을 써야 돼요. 그리고 대표이사의 결제를 받으면 관리팀, 인사팀으로 담당자한테 채용을 던지셔야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분이 뭐예요? 선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채용을 합격시키면 이 근거로 인해서 뭘 쓰게 되죠? 채용 품위서라는 걸 쓰게 돼요. 200번 인사급여 채용 품위서를 쓰게 되는데 이때 채용 품위서에는 사람의 채용의 확정의 내용을 근거를 쓰죠. 그럴 때 첨부되는 관련 문건은 찾기 버튼에 뭐가 돼요? 아까 인력 중원 요청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원인과 행위 원인과 결과의 품위가 항상 이렇게 엮여 있는 게 외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에요. 내부회계 관리제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여러분들 회사가 이제 자산 규모가 120이 되면 외감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연말 심사를 받겠죠. 지금 외감이신가요 혹시? 아닌가? 혹시 되시면 이러한 형태로 다 증빙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외감 이전에는 세무감사 이슈만 생각하셨다가 외감이 들어오시면 이제 재무회계 이슈가 커져버려요. 그래서 재무감사가 더 커져버린다. 그럼 이걸로 다 뒷받침이 돼야 한다. 이런 형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뭐만 쓰면 된다? 기한서와 지출결의서 위주의 패턴. 그런데 우리 관리팀에서 이건 너무 똑같은 패턴으로 기한서가 올라오니까 아예 우리가 서식을 아예 포멀하게 만들어서 올려야겠다. 그게 품질 서식. 그걸로 인증받는 게 ISO 9001 품질 인증 등록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 볼게요. 지식문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처음에 누군가가 잘 쓰면 따라해요. 부산지사에서 차량 사고가 한번 터졌어요. 사고했더니 마티즈 사고 경위에서 법인 차량 사고가 터진 게 이렇게 자세하게 누군가가 썼어요. 한 3번 제가 반려를 해서 이렇게 나온 작품입니다. 사실은요. 2줄, 3줄 써가지고 올리면 저는 무조건 반려를 하니까.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게 학력의 수준을 떠나서 글쓰기 부분이 대학 4년제를 나오고 2년제를 나와도 어느 정도 대학이라는 건 글쓰기라는 건 고등학교 때 다 끝나고 올라오는 건데 OWEH 수준도 못 올라온다는 거는 독서가 안 됐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166인 건 알죠? 네. 어떻게 166입니까?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독서. 네, 순위가요. 네, 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 네, 독서량이. 네. 그래서 참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도 막 독서 책도 사주고 공짜로 계속 사주고 있지만 안 봐요. 네. 공짜로 마음대로 읽어라. 읽고 싶은 거 읽어라. 뭐 경영서적 아니어도 된다 해도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하죠. 자, 어쨌든 그 외란의 말씀이었지만은 이렇게 기한서를 썼는데 이 사고 동영상 기한서까지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추돌 사고와 뒤에 추돌 사고가 동시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지 이게 다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앞에 비싼 차 하나 받고 뒤에 또 뒤에서 여지없이 박아주는 이런 센스. 시원하게 우리 가운데 짜부대서 세차 이게 전략이었어요. K5로 바꿔달라는 중형차로 바꿔달라는 전략을 해서 이때 다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보험료도 어마어마하게 할증돼서 결국은 제가 이제 고치는 시승후기 보고를 해달라고 한 건데 얼마 못 가서 교체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공유물약관리 보면 이 차가 사라지게 되죠. 자,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 자세하게 하나 썼더니 또 추후 아반떼 사고가 또 터져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터지니까 아반떼 사고 터지는데 이런 형태 패턴이 비슷해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작성이 지식문서가 돼서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재산세를 내실 건데
최근에 이제 9월달 재산세가 있었죠. 재산세를 우리 여직원이 이렇게 처음에는 썼었어요. 토지분에서 고지서 떨렁떨렁 가져오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돈 내야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이 재산세 왜 내는 건데 그러니까 고지서 왔던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저를 보시면 굉장히 온화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화가 나면 굉장히 좀 이상한 얼굴이 변해지는데 저는 그 말에 너무 좀 화가 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면 그 일의 전문가고 그 직을 맡고 있다라고 하면 이 재산세가 왜 내는지는 적어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다. 네가 이렇게 쓴 건 인정하는데 그럼 재산세가 정의가 뭐야?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표준을 매기는데? 모르겠는데요. 이게 답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세무회계를 맡고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적어도 재산세 항목에 대한 정의는 알고 어떻게 과표가 매겨지고 산출이 되는지는 이 흐름으로 정리가 돼야 하고 왜 재산세 위에 이런 부가세금도 내야 하는지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등포 구청에 전화해서 과세 내역을 상세히 붙인 이유도 이러한 내용이다. 자, 이러면서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혼은 났지만 과표라는 개념을 알고 모든 재산의 세금에 대한 과표가 어떤 기준인지 알았다. 근로소득의 과표도 이해를 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과표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 소득세별로 과세 표준이라는 개념이 있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대표님이 왜 이런 걸 시켰는지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성장을 굉장히 빨리 해요. 이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 다음에 이게 점차적으로 부산지사의 회계 담당자한테도 전파가 되고 다른 데서도 이런 걸 달라고 샘플을요. 다 올려놨어요. 인사쟁이 카페도 올린 거고 인사격리 카페도 올려놨는데 무려 다운로드 그 나오잖아요. 밑에 횟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하나의 좋은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들도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걸 올려놨더니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더라. 자,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핵심 문서가 된다. 지식 문서가 된다.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 아이클 최효선 과장님이 갑작스럽게 그만둬버려요. 그랬을 때 누군가 새로운 부임자가 나타나서 재산세를 낸다고 했을 때 아니야, 전임자 거 쓴 거 찾아봐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통합 검색에 재산세만 쳤을 때 우리는 재산세의 품위 요령 지식 문서편 이렇게 해서 나온다. 아, 이건 이제 영상으로 찍은 거니까 작성된 문건을 그것도 해서 유튜브로 찍은 거예요. 재산세를 갖다가. 자, 보면 이 유튜브로 문건이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걸 봅시다. 어때요? 이게 지식문서의 세무분의 배움터에 올라가 있어요. 이 배움터라는데 직무지식의 세무 분류돼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검색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분명히 이 세무 회계 쪽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여러분들 마케팅도 많이 하시잖아요. CRM 팀도 여기 들어오셨는데 저희들은 마케팅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 블로그도 올리면 1위고 유튜브를 치면 1위고 전자결제는 키워줘도 1위예요. 외주를 안 줍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SEO 엔진에 대한 분석을 공부를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네이버 한번 엔진을 한번 싹 바꿨잖아요. 그때 어마어마한 확률 데이터로 돌렸어요. SPSS도 돌리고 R도 돌려가지고 어떤 확률로 이 로봇 엔진이 상위로 띄우는지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막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 통계도 다 하고 키워드 광고에 대한 키워드 횟수가 어떻게 가는지도 통계 분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어떤 유의미한 데이터로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 게 마케팅 카테고리예요. 사실 여기 게시판 1, 게시판 2, 게시판 3, 게시판 4예요. 이름을 바꿔서 의미 있는 걸로 했던 거죠. 전자결제 이야기하다가 빠졌는데 하나 더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의사결정으로 받아야 할 품위서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아니 아까 기한서 지출결에서 2건이라며. 자, 이렇게 됐었을 때 그냥 사람들은 기한서에다 뭘 쓰긴 써야 하는데 아, 써야 하나 이걸 굳이?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차라리 아까 사람이 퇴사했다며. 퇴사했으면 여기 보면 인력 충원 요청서라는 말이라는 거 있으면 아, 저거 있구나, 저걸 써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거 자체라도 없고 그냥 기한서 지출계에서 2개가 있으면 안 쓴다고요. 그래서 인력 충원 요청서라는 디테일한 품질 문서가 있으면 쓰게 된다고요. 이게 품질 서식의 원칙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외주를 주게 되면 아, 우리 아르바이트생 뽑거든요.
아니 우리 교수님들 강의 때문에 작급을 요청을 하거든요. 이랬을 때 이 용역품위서를 쓰게 되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써야 하고 이 사람들의 이력서를 왜 받아야 하는지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외주용역비는 외주용역비 지급요청서를 통해서 돈이 나게끔 되어 있죠. 밑에 있나요? 이것도 숨겨놨네. 어쨌든 그 외주용역비 지급요청서를 보면 사업소득으로 떼냐 기타소득으로 떼냐 뭐 이런 것들이 다 밑에 적혀 있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게 정의되어 있는 게 품질서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요 의사결정 받는 거를 가만히 지켜보세요. 정부서. 나는 매달 이런 걸 결제받습니다. 저는 이런 걸 결제를 올립니다. 이러한 거를 요청을 하셔서 서식화를 하든 그 서식을 양식을 붙이든 대부분 엑셀이거나 워드거나 그러겠죠? 그 양식을 관리팀에 요청을 하시면 관리팀도 우리한테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서식화해서 올려버리면 결국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더 쉬운 말 좀 할게요. 저희들은요 양식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떤 월말 데이터 보고라고 해서 저희들은 엑셀로 첨부하는데 여기다 그냥 첨부해서 올릴게요. 그러면 결제받은 사람 결제해주면서 밑에 첨부만 열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첨부 여는 것도 이렇습니다. 그 별도로 여는 게 아니라 경영 시스템 하나 봐볼게요. 저희들이 우리사 오피스, 엑셀이나 워드나 파워포인트가 주로일 텐데 PPT를 한번 열어볼게요. 첨부된 모습입니다. 클릭을 하면 브라우저에서 바로 열어요. 전자결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엑셀 한번 열어볼까요? 첨부된 엑셀인데 버튼만 누르면 브라우저에서 엑셀을 여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열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서식하기 어렵다. 근데 보고는 해야 한다. 그러면 제목만 타이틀을 붙여주고 첨부 형태로 올려라. 그것도 양식이다. 서식이다.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민해야 할 게 우리가 전자결제로 올리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자 보세요. 장유란, 노인자, 최혁진 3명만 알게 돼요. 결제에 있었던 사람 또는 이거를 배포를 받는 사람 이 일을 처리해서 처리해야 할 부서가 또 알게 돼요. 딱 그 사람만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은밀성과 보안성으로 이루어진 의사결정은 전자결제로 가야 하는데 아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누군가가 따라 배우고 협업해야 하고 따라하기 쉽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랬을 때는 게시판이에요. 자, 예컨대 저희 회사는 제가 지금 우리 회사가 4,800개 고객사가 있는데 절반은 이제 메일만 쓰시는 업체니까 2,300개 정도 업체들이 명함을 신청하는데 결제를 받아요. 재직증명서를 신청하는데 결제를 받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명함 신청이라는 게 보안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게시판에 명함 신청을 했었을 때 이러한 프로세스에 명함을 한다 했었을 때 색을 쓰기 버튼을 클릭을 하고 나는 이름 부서를 이 화살표를 누르니까 제목으로 쏙 들어가죠. 이 규칙에 의해서 나는 부산 영남지사 소속이니까 이렇게 작성만 해서 저장 버튼만 탁 클릭을 했었을 때 나는 명함 신청이 끝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오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제가 대표니까 올리고 여기 인사총무팀과 신청한 사람은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명함 신청을 받은 사람은 다른 거는 명함 제작을 하게 되고 신청자 시한 확인. 너 이렇게 신청한 거 맞지? 이렇게 주문 들어간다 라고 신청한 사람이 다시 한번 찍어줘. 확인표를. 그리고 관리팀 명함 주문을 하고 수령한 사람 수령만 하면 돼요. 끝. 이러한 프로세스로 게시판으로 흘렀다 보니까 어때요? 직원들이 묻지를 않아요. 그 명함 신청 게시판 프로세스 다 있어. 들어가서 봐. 다 따라하게 돼 있어. 라고 해요. 자, 재직증명 신청을 했다. 우리 회사 증명발급을 한번 봐볼게요. 증명발급 했더니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가 있어서 자물쇠를 잠가놓죠. 관리팀만 볼 수 있어요. 자, 이 프로세스도 마찬가지. 색을 쓰기를 클릭을 하면 제출처와 제출 용도가 나오고 비밀번호를 매기고 어떤 증명을 할 것인지 체크를 하고 권한은 관리팀만 있고 이렇게 작성만 끝내고 저장 버튼만 누르면 되겠죠. 네. 자, 이러한 비슷한 패턴을 다 봤더니 공개되지는 않든 공개를 하든 할 때 쉽게 따라하고 쉽게 내부 지식화할 수 있는 거는 다 어디로? 게시판에 품질 게시판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쉽게 따라할 수 있더라. 쉽게 프로세스가 잡히고 회사 체계가 너무 쉽게 빨리 잡히더라. 이거죠. 이거를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접근하죠. 새로운 사람이 오면
한 3달 수습 기간 주고 그 3달에 그 조직 있다가 내재화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많이 부여를 하고 또 적응 못한 멘토라는 제도를 또 운영하고 이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저희 회사 한번 보세요. 배움터라는 데를 들어가서 처음에 입사를 하면 OJT에서 하나, 둘, 셋, 4개 이거 화면밖에 안 보여요. 카테고리 4개밖에 안 보이고 모든 메뉴는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룹웨어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 4개를 다 보고 판단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해서 우리 회사가 뭐냐? 1맨데이, 3맨데이부터 22맨데이. 그다음 고객 서비스로 하는 일들은 뭐냐? 이 프로세스가 정의가 되어 있고 그다음 그룹웨어 기능의 내용을 알아야지 모든 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중요한 건 다 되어 있고 그다음 그룹웨어 신화 과정에 있어서 운영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 이 4가지는 확실히 알아야지만 우리 회사에서 어떠한 직무를 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다, 진행할 수 있다는 거를 4개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객 서비스는 뭐냐? 여러분들과 우리의 일이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고객하고 어떤 접점의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조차도 자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신규 영업으로 똑똑똑 전화가 왔었어요. 아이오칸이 저희 아이오칸인데요. 그룹웨어 좀 알아보려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죠? 자 그랬더니 저희들은 그 신규 아이오칸만 쳐볼게요. 아이오칸이 우리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이오칸이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똑똑똑하고 신규를 알아보셨던 시점까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 있네요. 최유선 과장님 여기.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문의를 주셨던 거예요. 메일을 쓰고 이렇게 한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영업관리대장에 그걸 기록하고 카톡에다가 법인폰에다가 인맥 저장을 하고 제안 메일을 보냈고 경쟁서 발송을 8월 21일 날 보냈고 제안서를 일정에 등록했고 데모 사이트를 9월 6일 날 제공을 했고 그 다음 안내를 했고 컨설턴트 배정을 이정훈 씨가 해서 저기 오신 분 이정훈 씨고 PTO 명함 정리가 끝나 있고 입금을 업체권에 하셨으니까 11월 18일 날 입금하셨네요. 모든 것들이 프로세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사천리로 다 정리가 되어가는 모습인 거죠. 근데 이 각각의 확인필의 프로세스는 모든 데 안에 보면 업무 절차서가 떠 있어요. 지금 보안 처리돼서 안 열리는 건가? 이렇게 내용 안에 어떻게 일을 하라고 매뉴얼이 떠 있어요. 직무 절차서가 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사원도 와도 그냥 이거 따라하기만 하면 맥락상 다 이해를 금방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죠? 이러한 프로세스를 바쁘다고 정립을 안 해나가요. 한 번만 정립해 놓으면 이 프로세스는 계속 조금씩 변하더라도 웬만한 거는 흐름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이 프로세스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룹웨어가 어마어마하게 데이터가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똑똑똑 신규적 전화가 온 게 여기 보면 인맥 저장이라는 프로세스가 없으면 누구든 인맥 관리에다가 전화번호를 저장하지 않아요. 또 여기 보면 일정 등록이라는 게 없으면 누구든 여기 일정 관리에 가서 이렇게 많은 일정 프로세스들이 기록이 안 되겠죠. 사실 일정은 어마어마한 협업 일정이에요. 자, 대표이사님은 보나마나 야 우리 회사가 신규로 계약되고 재계약되고 입금이 되는 일정을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번 달에 입금되는 업체들이 어디야 라고 입금 기한율을 표기했더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리플은 관리팀에서 다 답변을 달아준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영업팀에서 올려준 거고요.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모습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고객 서비스라는 흐름에, 돈을 버는 흐름에 영업부터 해지 방지까지 흐름을 다 잡은 거고, 그거를 카테고리화 시켜서 엄연히 신청서 발송부터 그 내용까지를 다 기록을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30명으로 시작했지만은 여기 더본코리아 백종원 사장님 아시죠? 네,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지금 590명에서 5명을 추가해서 595명으로 약정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더본코리아의 직인이 찍힌 거죠. 대표이사가. 그래서 백종원 사장님 해서 올라온 건데 그 약정 추가에 대한 흐름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아니 약정 추가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매출이에요. 인원수를 늘린 만큼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에 약정 추가는 어떻게 돼? 약정 이름 변경했더니
아 이런 업체들이 약정 변경이 됐대요. 상당히 회사가 크고 있구나. 이런 회사들이 커져가네. 10월 달에 봤더니 이렇게 약정 추가를 이렇게 알 수 있죠. 전반적인 일정을 보고 우리가 일정에 대한 데이터에서 어떤 유의미한 데이터를 인식을 했을 때 그게 진정한 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일정에다가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일정 여기다가 개인 이름을 넣고 개인이 개인 관리하게끔 개인 보안을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아무도 몰라. 서로 너 어떻게 일정이 돼?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키 일정은 뭐죠? 성과로 드리븐되는 카테고리를 입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과로 드리븐되는 카테고리. 성과 일정 카렌다를 잡고 그걸 묶어주는 카렌다를 잡는 거예요. 자, 야 이번 달에 돈 나가는 건 뭐야? 나쁘게 한 일이 되겠죠? 돈 나가는 거. 나쁘게 이번 달에 돈 어떻게 내보내야 돼? 하면 나쁘게 한 일이 이렇게 찍힌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의미한 카렌다를 잡고 찍었을 때 어떤 일정이 나가는지 이런 부분을 꼭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 유의미한 카렌다. 그 다음 타인 일정 조회를 한번 봐볼게요. 자네 어떤 일로 일을 하나? 나랑 좀 미팅 좀 한번 합시다. 정샘이라고 쳐서 정샘이 팀장을 했더니 이 사람이 한 달 일정이 다 나오는 거예요. PT 가고 유지보수 방문하고 PT 가고 언제 날짜 비는지 한눈에 다 볼 수 있죠. 이 사람 일정이. 그죠? 이와 같이 휴가도 있고 밑에 휴가 일정도 다 나와 있고 반차도 있고 포상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일정이 유의미하게 한다. 자, 우리가 결론은 두 가지 패턴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그룹에다 어마한 데이터를 올릴 수 있는 거는 하나는 뭐라고요? 프로세스가 그렇게 정의가 돼 있으면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다. 두 번째는 그러면요. 제가 프로세스 잡는 데까지는 굉장히 거침없이 올라왔어요. 저희 회사도. 전부 다 직원들이 이 프로세스를 스스로 잡고 제안을 걸고 여기 배움도 보면 이 프로세스 개선이라는 데 보면 직원들이 이렇게 올려요. 프로세스 개선을 해야 한다. 이 잘못된 프로세스다. 일을 두 번에 하게 된다. 이건 불필요한 프로세스다. 폐기도 있어요. 프로세스에.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반복되는 원동력은 뭘까요? 또는 여기 제한지식 대기실. 제한제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흐지부지 끝나버리죠. 대충 하다가. 여기 한번 보세요. 저희들이 제한제도 시행해서 그 어떤 달도 건너뛰어서 되는 일이 없었어요. 전부 다 어때요? 올라가고 있죠. 매번. 그 원동력은 뭘까요? 회사가 그냥 아무것도 보상하지 않는데 그냥 막 내 일이 바빠 죽겠는데 막 올려요? 절대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 제한제도는 스팟 오버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스팟 오버딩은 굉장히 즉각지고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 제한제도의 평가에 대한 평가가 아주 객관적이어야 돼요. 근데 이 제한제도를 보면요.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아요. 사업가의 마인드로서 생각지도 못하는 제안이 직원들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했었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한 평가를 평가 요청이 들어가면 이런 평가를 해주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홍승지라고 쳐볼까요? 홍승지라는 했더니 홍승지가 평가 요청 이 평가가 엊그저께 다 끝났어요. 이렇게 끝나서 5만 포인트가 확정이 돼서 저희 회사는 하나 포상휴가를 쓸 수 있든지 아니면 10만 원짜리 기프트 카드 충전식 카드를 가져가든지 마음대로 긁을 수 있죠. 신용카드처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연차가 많은 사람도 기프트 카드를 가져가고 연차가 없는 저직급이면 연차가 많이 쓰는 저직급은 주로 이렇게 포상휴가를 받아가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내용이 괜찮아요. 자, 일시에 5만 포인트를 받은 저는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 지금 내용이 너무 지금 좋아서 제가 일시에 5만 포인트를 주겠다라고 체크를 한 건데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전자결제를 보면 제가 여기서 받은 결제함을 보면 포상휴가가 좀 있죠. 정세이 마케팅 영상 제작으로 부여받은 포상휴가를 사용하니 제가 부탁드립니다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일시적으로 5만 포인트를 왜 줬냐라는 거죠. 아니 다른 포인트는 2,000, 3,000 포인트 이래서 한 5편 정도 만들어야지 하루 휴가를 가거나 10만 포인트인데 하나 제대로 만들었는데 5만 포인트 일시로 지급을 했어요. 너무나 회사의 매출로 드리븐되는 영상을 제작을 한 거예요.
2분짜리 영상을 제작했는데 이 영상을 한 편을 읽어봤더니 이 영상으로 할 수 있는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시보상 5만 포인트 바로 주고 바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경중의 차이는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한다. 아, 너는 저번에 많이 갔잖아. 포상 많이 갔잖아. 이런 식의 포상은 절대 의미 없어요. 직원들도 금방 알아요. 그렇게 되면. 잘하는 사람이 계속 가져가게끔 하는 게 객관성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건 일시 포상이고 정기 포상과 승진과 승급에 대한 객관적 팩트는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게시판에 있죠. 평창 승진. 언제 승급하고 언제 승진하는지. 승급 굉장히 저희 회사는 많이 추천을 하는데 저희 앞에 있는 이종훈 씨도 승급을 했죠. 그래서 승급의 이유가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것들이죠. 1년이 되지 않더라도 빨리 급수를 승급해서 급여가 올라가는 형태. 이런 식으로 해서 포상을 저는 지금 부산지사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전 로컬에서 고객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인사 트렌드도 요즘 트렌드는 즉각적이지 않으면 좋은 신입사원을 떠나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90년대생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있으십니까? 말실수인가? 여기 계실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만 보고 있으니까 저를 무서워지고 상당히 지금 많이 힘들어요. 요즘 그 입사 트렌드도 이분들이 90년대생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월급으로만 행복해하지도 않고 또 어떤 직무 성과로만 해도 행복해하지 않는 어떤 조율성인데 그리고 이직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경력 공백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럼 이들을 어떻게 데리고 갈 거에 대한 무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지금 시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좌우파 갈라지고 또 집단 어떤 나이 세대에도 또 갈라져 버리고 이러니까 갈림의 현상이 계속 나는 것들이죠. 자, 그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정 힘들다라고 하면 그들이 떠날 걸 대비해서 프로세스로 정착을 해놔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들이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거꾸로 프로세스는 있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와서 뭘 아무도 안 시켜. 내가 입사를 일주일째 했는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줘. 그냥 밥 먹을 때 일어서고 그냥 던져주는 게 뭐 복사해요라는 거고 뭐 던져주는 게 타이핑 몇 개 쳐달라는 거고 이래서는 절대 직무 만족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처음 왔었을 때 충분히 경력 1년, 3년 차는 금방 따라올 수 있는 CDP는 만들어줘야 한다. 근데 금방 해요. 놀라운 거는 잘 정리된 이 배움터의 프로세스대로 했더니 참 불편한 일이지만은 3년 전에 입사한 사람과 최근에 한 두세 달 된 사람이 퍼포먼스는 똑같아요. 결국은 뭐예요? 창의력 문제예요. 결국은 다른 성과에 대한 열림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지? 왜 일을 이렇게 하지? 왜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 다른 프로세스는 없어? 이렇게 질문하는 직원들을 꼭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럼 그런 직원들의 패턴은 저희들은 굉장히 애니어그램을 중요시해서 제가 이 친구가 굉장히 저는 이 머리 중심에 있는 장유란 씨 7W8이 나왔는데 이런 직원들을 놓쳐서는 절대 안 돼요. 제가 이 직원들을 이 장유란 씨는 되게 노력도 안 하고 굉장히 그렇게 노력을 안 해요. 그런데 항상 사고는 왜 그렇지? 왜 그렇게 하죠? 이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일을 처리할 수 있잖아요. 라고 항상 반문을 하는 직원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머리 중심 있고 사색하고 아이디어 가능성이 보이시죠? 이러한 직원을 갖다가 처음에 왜 내가 관리 직원으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마케팅으로 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일 편하려고 그냥 관리직 회계를 했는데 일 잘하더라고요. 엑셀도 배워본 적이 없대요. 근데 뚜닥뚜닥 인터넷 막 찾아보면서 함수를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함수의 원리가 대충 이렇더라고요 하고 다 찾아서 다 바꾸는 거예요. 엑셀 내용은. 너무 편한 거죠. 편하니까 관리직이 계속 내보내줬더니 굉장히 어떤 직무 그 딜레마에 빠지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내년 2월 달에 퇴사를 하겠다고. 잡아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뭐죠? 2W1이에요. 가슴 중심이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묻어가는 거. 그 다음에 남과의 교류와 협력. 그 다음 내 의견을 드러내기보다는
좀 이렇게 난과 팀워크를 맞추려는 직원들,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7, 80%. 근데 리더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같이 성과를 내기 좋은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이 80%가 나와, 7, 80%. 어느 조직이나. 근데 그런 분들 있죠. 굿더블원, 본능 중심 이런 분들 조심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창피해서 공개를 안 했어. 보면 막 독재자형, 막 파괴형, 그다음 막 지시형, 그다음에 과도한 지시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사업가들을 보면 이게 한 60% 이상이 나와요. 그다음에 나머지 30%는 또 사고 중심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주목해야 할 게 독단형, 요걸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기분파가 될 수 있고 이런데 나름 그걸 찍어 누른 게 독서였고 공부의 사색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마음속에 무의식 세계는 가끔씩 확 튀어 올라와요. 화부터 먼저 팍 내는 수가 많이 있죠. 분명히 직원이 머릿속에는 그 보고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첫 단부터 내가 먼저 그럼 이거는? 라고 하면 직원들의 사기가 훅 떨어뜨리거나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네. 그럼 저는 그렇죠. 근데 지금 내 속마음이 지킨 건데. 그러면 내가 말을 하잖아. 본질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바뀐 직원이 여럿 있어요. 그래서 보고 프로세스도 틀려요. 본질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뒤에는 나요. 왜? 상급자는요 결론을 빨리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앞에 있는 대표님은 직원으로서 일해봤어요? 예, 저는 사원부터 차장까지 4년 8개월 만에 고속 승진한 사람이 상장기업에서 한 600명 직원이었는데 그렇게 일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일에 미친 사람이었죠. 일종의 일에 중독자고 일 중독자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일 중독을 하다 보니까 세부 일까지는 금방 파악하는 일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 오라벨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근데 일을 원천적으로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오라벨을 중요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일을 좀 해보고 나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하는데 지금 문제는 워크가 없는 밸런스가 너무 기울어져 버린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의도에서 인사포럼이 일어나는 게 극단적인 이 인사학자들도 양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신네들이 비겁한 워라벨을 강조하면서 책 팔기를 강요하니까 이렇게 된다. 김남도 교수도 이번에 포럼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은 거예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적어놓고 그래놓고서 이번에 기업들이 워라벨을 더 해야 한다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또 욕을 먹는데 적어도 워라벨이라고 하는 거는 워크와 라이프를 정확히 맞춰주는 밸런스를 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그룹웨어가 만든 게 있어요. 저는 좀 씁쓸해요. 워크오프 솔루션을 저는 솔직히 말하면 52시간 근대 때문에 만들었는데 워크오프가 뭐예요? 모니터를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열려요. 근데 이거를 부가 서비스로 만들었는데 그게 더 잘 팔려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완전 예상치도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더 잘 팔릴 수가 있냐고. 52시간이 먼저 지금 개념도 안 잡혀 있고 지금 유예 상태인데 아니 이거 보니까 대부분 어느 업종인데 했더니까 뭐 지금 뭐 생산직 쪽에도 몇 번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IT 회사 그 다음에 뭐 저기 큰 공기업이 제일 많이 팔려요. 공기업은 아예 그게 딱 체계화가 안 돼 있으면 큰일 나니까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 이슈가 있더라.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자 전자결제가 떨어지면 모든 메뉴는 서로 거미줄처럼 엮여 있다. 예컨대 인사발령이 있으면 여러분들 인사발령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직급, 직책을 정확하게 분리를 해야 한다는 거. 자, 갑자기 본부장님 했다가 본부장님 직급이 뭐예요? 본부장. 아, 직급이요. 본부장. 직책입니다. 네. 우리가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부사장, 사장은 급여 운영 구간에 따른 직급입니다. 그런데 이걸 혼용시켜버리면 나중에 정말 인사 운영 제도를 운영했을 때 나중에 큰일 나요. 더본코리아처럼. 원래 본부장으로 불렸다는 사람이 갑자기 직급제도 발표하니까 내가 왜 부장이야? 나 정도면 이사 전무 아니야? 이러고 막 싸움이 난다고요. 그래서 직급 운영 구간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임명보에 따른 보직 명령을 따로 내주셔야 돼요. 아, 차장님이시고요. 보직은 팀장님이세요. 여기는요. 과장님이시고 보직 팀장님이세요. 그럼 아까 그 결제 라인에는 누가 올라와야 돼요? 보직 명령이 나와 있는 결제권자가 올라와야 돼요. 자, 이걸 안 했더니 제조업에서 어떻게 하냐면 사원이 주임한테 결제받고 주임이 대리한테 결제받고 대리가 과장 4명한테 결제를 받아요. 그래서 결제칸이 휴가 가는데 12칸이 생겨요.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 여기 서운해 하실까 봐요. 팀장님이 누구신데요? 아, 팀장님이 누구라고 해야 하나? 저 두 분이 거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래서 임명보에 따른 인사발령은 반드시 내줘야 한다라는 거죠. 자,
자, 그래서 한상복 씨가 승급 발령이 났다. 이런 결정이 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게시판에 공지사항이 등록하기 버튼 누르고 최근 게시물 누르고 여기 인사 관련 버튼만 누르면 전자결제가 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긁어서 붙이는 게 아니에요. 게시판에. 그래서 경영 시스템에 올라왔을 텐데 여기 인사 발령은 벌써 떠 있죠. 그리고 인사 발령 클릭을 해도 떠 있어요. 그리고 메인 화면에 해도 여기 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스마트폰에도 울려요. 네. 그리고 클릭을 하면 안 보는 사람 누굴까? 이 안 보는 사람 27명이 누구냐? 빨리 봐. 자, 아니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안 보는 사람을 빨리 내재화시켜야 돼요. 아웃해서 인으로 오게끔 하라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계속 정보의 중심으로 와줘야 그룹웨어는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어떤 느낌으로 일을 하시냐? 아니 그룹웨어가 뭐 메일 쓰고 결제 뭐 필요할 때 휴가 신청이나 올리고 이런 느낌에서 한다라고 하면 필요할 때만 그룹웨어를 열어요. 더 안 좋은 모습 케이스 이야기해 줄게요. 메일을 아웃룩으로 땡기시는 분들 계시죠? 아웃룩에 있으면 듀얼 모니터에다 오른쪽은 아웃룩 그걸 띄워놓고 메일을 올 때만 그때를 열어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관리팀이 와서 그거 나는 메일밖에 안 보니까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리지 말고 메일로 띄워줘. 메일로 띄우는 순간 모든 정보는 메일로 가면 정보와 은닉성이세요. 메일은 계속 미뤄져요 뒤로. 자, 그때 당시 없었던 사람은 새로 입사하면 그 메일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저희 회사도 입사 지원 신입사원과 경력사원 입사를 좀 했는데 공지사항을 클릭을 하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게 되죠. 필독상은 죽어도 이걸 꼭 읽어보라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 다음 열정수당 이거 말이 잘못돼서 그러는데 열정수당이 우리가 80만원 페이수당 이거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걸 줘요. 야근을 하면 그걸 돈을 야근이란 말을 안 붙여. 우리는 6시 반에 무조건 나가야 돼요. 6시하고 6시 반이 있는데 수요일 금요일만 6시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고객 지원 때문에 6시 반에 끝나는데 그 이상으로 일을 할 것 같다면 무조건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하면 일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돈을 안 줄 수 있냐. 그래서 그걸 열정수당이라 했는데 그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처음에 한 달에 80만 원 주고 우리 그런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100% 다 줘요. 그리고 한 달 내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시용기간이에요. 100% 다 줘요. 저희도 수속기간 없습니다. 대신 정식 채용을 한 달만 유보를 하자. 근로자는 그렇게 맺어요. 네. 한 달이면 결정이 납니다. 보여요. 전자메일 이야기 좀 합시다. 여기 전자메일이 지금 쉐어메일이라고 곧 오픈이 될 텐데 이게 지금 결정이 안 났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전자메일 어쩐다? 은닉성이 있다. 전자메일로 이러면 계속 뒤로 밀려나가면서 신경을 안 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메일 커뮤니케이션이 개인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저도 제 전자메일 새 편지 작성을 클릭을 하면 대표이사니까 CEO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희는 쉐어 메일로 해서 이거를 공유를 해요. 그래서 구독자라는 개념이 있어서 메일함에 들어가 보면 우리 직무계조 GOU 그룹의 고객센터에 들어가면 GOU 그룹의 커스텀으로 들어온 메일들이 다 보여요. 이 커스텀으로 보이는 메일들. 그죠? 보낸 메일, 들어온 메일들이 직무 대표 메일로 들어와요. 결국 뭐죠? 여러분들이 접점 메일을 쓰라는 거예요. 자, 내가 아이오칸에다가 입사 지원을 하고 싶어요. 자, 인사나 관리팀이 없어요, 여기에. 그냥 갑자기 CRM 팀장님한테 저기 입사 지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CRM 팀장님조차도 그러면 recruit@ioccan co.kr로 입사 지원서 보내 라고 하셔야 돼요. 그 계정을 불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인에 보면 전부 다 리크루트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 다음 고객 접점에서 막 유지보수가 생겼어요. 불량이 생겼고 컴플레인이 생겼어요. 죄송하지만 고객님 ioccan co.kr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대표 메일을 쓰시는 게 이런 쉐어 메일과 직무 메일이에요. 그걸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 대부분 10개 이해하거든요. 인사는 HR, 마케팅 쓰시는 분들 있고, 그다음 영업은요, sales@ioccan.co.kr. 그 다음에 뭐 품질 경영은 ISO, QA, QC, 품질 경영, 품질 보증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생계산서 수신 전형, BILL.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이 세부 자금 세금계산서 들어가면 전부 다 세금계산서만 들어와 있어요. 전부 다 세금계산서만 보이죠. 여기 보면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담당자가 퇴사를 해도 들어온 메일은 계속 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와요. 직무 계정 설정 밑에 개인 계정을 다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개인 계정이 퇴사를 한다고 이 장윤아 씨 퇴사한다 했죠. 장윤아 씨가 세무 담당자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YRJNJ를 안 썼어요. 그 사람은 텍스나 B를 썼기 때문에 텍스 계정 밑에다 장유라인을 걷어내고 새로 입사할 담당자를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메일은 절단 현상이 없어요.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직무 계정을 설계를 하셔야 돼요. 대체 우리가 지금 그러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한다? 우리는 다 알게 된다. 근데 대부분 개인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클릭하고 팀장님 나만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되겠네? 전달 버튼을 누르죠. 그리고 전달 버튼에서 다시 또 이걸 써요. 참고해요. 그래서 제일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회사의 메일함을 들여다보면 FW이 많은 회사가 커뮤니케이션 제일 안 되는 회사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직무 메일을 쓰라는 거, 직무 메일. 그래서 여기서 CRM 팀이 있으니까 crm-ioccan.co.kr을 쓰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당신 뭔 소리 하냐? 우리 그럼 메일 회신은 어떻게 하라고? 회신조차도 직무 계정을 회신이 돼요. 그래서 이걸 내리면 인터널로 아이오칸을 쓰겠다 그러면 아이오칸이 또 내가 인사 담당자면 HR도 떠요. 그래서 골라서 그걸 쓰면 어떻게 돼요? 그 계정으로 다시 회신이 들어오겠죠. 혹시 저는 제가요 개인 계정으로 보내되 받는 주소를요 직무 계정으로 해놓을게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바꿀게요. 해서 여기를 여기를 그냥 CRM으로 하고 골뱅이 아이오칸 스펠링 맞나요? 네, COCHAN 요걸로 받을게요. 죄송합니다. 뭐죠? KHAN 예. 이렇게 해서 보낼게요. 그러면 저 메일로 회신이 와버려요. 이런 유연성도 있다라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그냥 여기서 직무 계정으로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자, 보낸 거는 어떻게 돼요? 고객사 누르면 여기 밑에 다 공유가 돼요. 자,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메일링으로 오늘 컨설팅이에요. 그냥 쉐어 메일 하지 말고 들어오면 만트럭버스라는 들어왔는데 팀장이 유란 씨가 이거 처리해 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하나의 메일이 들어왔는데 지시해라고 처리했더니 이 메일은 누구도 보인다는 소리예요? 장유란 씨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 장유란 씨도 그 메일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태그는 전부 다 스마트폰에 푸시가 돼요. 하나의 메일을 가지고 일을 여기 보면 막 여러 명이 답을 했죠. 답변하려고 확인 중, 처리하려고 확인 중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다. 하나의 메일 가지고 직무. 근데 개인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직무 계정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들이 컨설팅 할 때 전자 메일 새 편지 작성 눌렸을 때 이게 개인 계정으로 뜨는 게 좋겠어요? 직무 계정으로 아예 박혀 있는 게 좋겠어요? 직무 계정으로 박혀 있는 게 더 편하시겠죠? 그죠? 저희 회사도 그렇게 돼 있어요. 당신은 왜 그래? 저는요 매정 쓸 일이 없어요. 메일이 거의 이렇게 CEO로 개인 계정